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즉흥 프리 토크는 얼굴이 비교적 자다가 일어난 그런 얼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컨텐츠만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독서를 많이 했지만 올바른 독서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독서법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커플 매칭된 여성분들은 좀 ugly woman이죠. I don't want couple matching for a woman. 저는 커플 매칭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커플 매칭 시스템을 for woman woman을 위한 그런 뜻입니다. 예. 독서를 한다는 것은 두뇌를 구동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서 살아오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교육과 어떤 정감 있는 대화를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물을 시청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두뇌가 스마트폰에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두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런 두뇌로 어릴 때부터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두뇌 건강에도 안 좋고 정서 발달에도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게 되면 독서를 통해서 처음에는 많은 지식을 얻으려는 착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수천 권, 수만 권을 독서하더라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독서하기보다는 어, 책의 저자의 어떤 사유 구조, 생각 구조를 따라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독서를 하시면 생각하는 능력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회생활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디프레션 되거나 혹은 우울한 감정이 들 때 밝은 느낌의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나의 두뇌가 밝아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면서 또한 좋은 책들, 고전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되면 생각하는 능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든지 혹은 도덕감정론,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어떤 역사 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전 책들을 읽어보면 생각하는 능력들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변화되면 철학적인 두뇌로 변화되는 거죠. 같은 삶을 살더라도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독서를 통해서 초반에는 어떤 내가 유식해지고 싶다 그런 어떤 탐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읽게 되면 많은 책을 읽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머리에 너무나 든 것은 많은데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많이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선정해서 읽을 때도 분별력을 갖춘 상태에서 좋은 책을 선별하고 나서 그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올바른 독서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어떤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좀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느냐, 아니면 그냥 연예인 얘기하고 뭐 가벼운 어떤 얘기만 한다면, 물론 가벼운 얘기도 필요하겠지만 가벼운 얘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생각하는 능력이 안 자라서 음, 성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하게 되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알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서를 초반기에 하려고 할 때 그 마인드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책을 통해서 저자를 통해서 저자와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독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요. 책을 발로 막 툭툭 차고 인격체처럼 대하지 않으면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책의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와닿고, 그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옮겨서 적고,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을 읽기보다 독서 노트를 작성하거나 반드시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는 이유는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텍스트 원전에서 적용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들이 독서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데, 현실 삶의 현장에서는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책들이 상당 부분 많고요. 또한 일시적으로만 잘 팔린 베스트셀러, 그런 책들보다는 스테디셀러나 고전류의 책들을 읽어보시는 것이 삶에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독서는 늘 적용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독서입니다. 그럼 어떤 지적 콘텐츠나 이론에 관련된 책인데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느냐? 철학책인데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구체화시키면 그것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바뀌어집니다. 철학적 뭐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구절을 딱 읽고 나서, 아니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적용은 안 되는 거죠. 뭐 좋은 말이구나. 좋은 구절이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적용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랑이란 무엇일까? 뭐 서양에서는 뭐 필로스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 에로스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남녀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한국말로는 사랑이란 한 단어로 모두 표현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심을 바로 이제 사랑의 어떤 나타나는 첫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타인의 인격과 생각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배려심 자체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려심이 없는 상태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철학도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의 취향도 존중해 주고 그것이 바로 비로소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본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해서 사랑이란 단어를 배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거절을 했는데도 그 사람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병에 시달린다면 사랑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공자가 인을 말했잖아요. 가장 인간사에서 중요한 게 뭔가 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인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인이란 한자 글자를 보면 사람인 변에 두 이자가 있죠. 사람 둘이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만나게 되면 인이 생기는 거죠. 그 인이라는 것은 정감도 될 수가 있고 혹은 남녀 간의 사랑도 될 수 있고 형제 간엔 우애가 될 수 있고 스승과 제자 간에 그런 것들 형성될 수 있고 존중심, 존경심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어떤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전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다양한 방면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공자가 말한 인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이 동방예의주국이죠. 그 예의가 바로 인의 표현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은 배려를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예라는 것은 인에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을 만났을 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제 예의를 갖추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게 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자와 유교에서 말하는 인과 그 인의 표현이 되어진 예의라는 것입니다. 예를 올린 경전에 보면 예기서가 있거든요. 예기서. 그 유교 경전에 보면 예기서라는 것이 있는데 뭐 조상신한테 예의를 올린 차례예, 뭐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예를 갖추는 것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기본은 어떤 예의를 갖추는 것을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려심이죠. 배려심.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시대의 예의는 요즘은 안 통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혹은 어떤 주변에 어떤 결혼식이 있어도 어떤 예를 갖추더라도 그 예가 이제 너무 다른 어떤 예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조를 하거나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부조를 할 때도 돈의 액수로 예를 표시하는 거죠. 돈의 액수로 이제 예를 표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변화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기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요즘 현대식으로 어떤 새롭게 어떤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21세기 인문 가치 포럼을 안동에서 개최를 해서 참석을 했는데요. 지나치게 동양인들이 격식을 갖춘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격식을 너무 지나치게 갖추면 오히려 예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교 문화권 우리 한국이란 사회가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섞여 있죠. 기복신앙도 있고 그런 어떤 한국 사회에서 예기서를 다시 한번 어떤 현대적으로 어떤 써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유교 경전도
시대에 맞게 누군가 다시 유교라는 어떤 학문이면서 어떤 철학서를 새롭게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인문 가치 포럼 현장에서 어, 저도 참석을 하고 거의 모든 강연을 다 들었는데요. 그런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인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교 경전 철학서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형식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또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있죠. 지금 기독교가 편의점 숫자만큼 많은데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향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세상 트렌드는 벌써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기독교와 교회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은 건드리지 않되 형식을 바꾸는 거죠. 경전에 나오는 참 뜻은, 본질적인 뜻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형식을 조금 변화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1시간 이상 하면 다들 이게 잠을 자죠. 저도 1시간 이상, 요즘 모든 어떤 청소년이나 고등학생들은 1시간 이상 넘어서면 설교에 집중을 못 하죠. 보통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한 20분 안으로 어떤 컨텐츠를 해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변화주는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이 되겠죠. 말씀의 본질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의미인데 형식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을 20분, 그 다음 찬양을 한 20분, 그 다음에 설교를 20분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 지루함이 덜하다. 뭐 그런 어떤 느낌을 주게 되죠. 예전에 여성분들 가운데 드라마를 많이 보시죠. 오래전 드라마는 보통 1시간 정도의 어떤 긴 시간인데 드라마를 이제 웹 드라마처럼 20분 단위로 나누어 버리면 TV 방영할 때 광고 수익을 2배나 얻을 수 있습니다. 1시간에 주어진 시간인데 1부 20분 하고 중간에 한 3분 정도 광고 흘려보내고 또다시 20분 보내면 드라마를 예전에 1시간 동안 이렇게 한 묶음으로 1시간 보던 것을 2번 나누면 요 사이에도 광고를 넣을 수 있고 전후에 3번 정도 광고를 할 수 있죠. 드라마 시작 전, 중간, 끝 3번 동안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광고 수익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20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컨텐츠를 20분 동안 만들면 내가 바쁜 가운데 어떤 업무 가운데도 뭐 잠깐 동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그럴 때 20분 동안 잠깐 동안 드라마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시간 동안 드라마를 찍어버리면 한 10분 정도 이동 거리에서는 20분 정도 30분 정도 이동 거리에서는 지하철에서 웹드라마를 이어폰 꽂고 들을 수 없겠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철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어떤 것을 안다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1시간 동안 해야 될까요? 형식이 변화는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트렌드를 못 쫓아간다는 것이 한국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을 20분 정도로 하신다면 접근도가 더 좋아지고 어느 누구 목사님의 설교가 괜찮다더라 그러면
그 목사님의 이제 인터넷 설교를 클릭해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는 거죠. 20분이면 부담이 안 되니까. 1시간이면 어우 너무 부담되죠. 1시간이면 이런 어떤 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 진짜 지혜죠. 독서를 한다는 것은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독서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지혜는 생활에 적용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벌써 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저는 좀 시대를 좀 앞서가는 남자여가지고요. 지금 20분 넘었는데, 근데 저의 어떤 강의는 뭐 카메라 테스트 겸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을 한번 이제 되돌아보면 이제 독서를 하는 이유는 적용을 추구한다. 적용을 추구하는 독서가 중요하다. 지식을 많이 얻는 독서보다는 저자의 어떤 생각하는 능력을 읽기 위한 그런 독서가 되어야 한다. 핵심 원리를 아는 그런 독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다가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육체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배려하라는 거죠. 배려를 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배려. 근데 한국 교회 뭐 열심 신자 어떤 크리스천이 불교 스님한테 불교 사찰에 전화를 드르르릉 해가지고 스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 말하면 그 사람이 배려를 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위반하는 거겠죠. 배려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불교에서 스님이 사찰에서 열심히 불공을 닦고 있고 나하반냐 막 이렇게 그 불경을 외고 계시는데 그 전화해가지고 예수 믿으러 가면 그러면 이제 배려가 심이 없는 거죠.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을 해줘야죠.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죠. 나와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어떤 종교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어떤 생각과 가치를 존중해주는 거죠. 내가 그 불교 사찰에 불교 어떤 경전을 읽는다고 해서 불교를 믿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성경 구절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적용을 추구하는 어떤 필라소피컬한 어떤 원리를 가르쳐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 이웃은 누가 될까요? 내 이웃은 누굴까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고요. 만약 직장을 안 다니면 가족들이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공부를 하시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 이웃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어떤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어떤 적용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성경을 혹은 경전을 철학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벌써 어떤 구절들이나 철학 구절들이나 좋은 구절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화의 작업들을 한 건데요. 노트에 필기를 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행동을 바꿔가기 위해서 구체화시켰죠. 잘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했는데 내 이웃이 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독서만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거의 10년간 독서를 했는 사람인데 제가 내 이웃이 어디 있어요? 내 친구도 없고 실질적으로 깊은 대화를 할 친구가 없는데 내 가족들이 내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원래 내 가족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배려할 줄 알아야
연인이나 데이트 상대자나 혹은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발현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부모님 방에 들어갈 때 그냥 문을 뭐 노크도 안 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부모님 방에 부모님의 공간, 사적 공간에 이제 노크를 똑똑하고 이제 들어가거나 부모님한테 존칭을 이제 쓰거나 부모님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와 어,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걸어드리고 혹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다 드리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어떤 성경 구절, 유명한 구절에 어, 구체화된 어떤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타인의 어떤 사생활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커플 매칭 방식으로 어, 나의 사적인 공간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본다면 불쾌하겠죠. 그건 이제 배려 자체를 못한 개인 사생활 침범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어떤 실질적이고 명확한 솔로몬과 같은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뭐 즉흥 프리토킹이니까요. 뭐 26분이 좀 넘긴 했지만 끊고 해야 되나?